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버스가 이렇다, 뭐 트렌드, 그다음에 이 앞에 또 워낙 좋은 그 기술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많이 배웠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상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위치해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 회사에 있고 광고 마케팅 현업을 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결국은 이 커뮤니케이션,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떤, 저희는 이제 트래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략적인 저희들이 보는 방향,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모세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원래는 소셜미디어 쪽으로 계속 저는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첫 프로젝트가 싸이월드, 그 글로벌 음료회사 싸이월드 마케팅부터 제가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또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이 주 업무고요. 그 안에서 어떤 빅데이터나 브랜드 콘텐츠, 뭐, 다양한 SNS 효과 측정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제는 너무 친숙하시죠?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하고 뭐 너무 쉬운 개념인 것 같고 이제는 뭔가 탱저블하고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떤 정의에서 주는 어떤 힘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메타와 유니버설이라는 걸 합성한 개념으로만 조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놓지 말아야 될 거는요. 제가 볼 때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상호작용한다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요즘에 많은 언론이나 어떤 업계에서 어떤 가상의 세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고 코로나 시국 때문에인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 메타버스를 인기를 끌게 되는 어떤 이슈였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나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테크들이 막 나오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이렇게 부르는 기술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는 마치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넷플릭스에 그런 드라마들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을 주고, 또 특히 제페토나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특히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어떤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게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소셜미디어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제시를 했고, 저도 이제 제가 원래는 광고 A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광고를 잠깐 하다가 디지털로 넘어온 케이스가 1대1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이런 소셜미디어 기반의 어떤 그 가상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제가 관심을 끌면서 소셜미디어 쪽으로 아예 넘어왔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도 이렇게 지향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메타버스를 구현을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한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켓몬고를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한 5년 전에 어떤 세미나 때문에 출장을 갔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켓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험하게 그렇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포켓몬고를 이렇게 잡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구글에서 말하는 모바일 퍼스트라는 국가가 대부분 동남아 국가거든요. 뭐 그런 국가들이 정말 진짜 이 증강현실 결국은 현실과 가상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PC, 뭐 모바일 이렇게 이제 단계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인 것처럼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굉장히 좀 익숙한 세계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현실을 충분히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구현하거나 연결하는 형태로 와 있다면 지금 코로나 형태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광고회사다 보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광고나 아니면 전체적인 IMC 광고 캠페인을 할때 어떤 디지털이나 SNS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통적인 광고를 넘어서 모바일 디지털 광고 시장이 4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광고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코로나 이후 때문에 이제 SNS에 대한 어떤 원래 있었던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에다가 어떤 가상세계, 제페토 같이 어떤 플랫폼적인 부분, 새로운 어떤 모델링을 통한 어떤 캐릭터 이렇게 아바타 기반의 플랫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어느덧 이 광고 회사에 이제 저도 꼰대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페토를 보면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했던 싸이월드랑 너무 비슷한데? 라는 걸 생각을 했었죠. 근데 볼수록 이제 이제는 더 기술적인 거나 모바일 접근성, 그다음에 AI 어떤 기술적인 게 훨씬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주제를 했을 때 주제를 보시고 이런 어떤 제페토다 아니면 어떤 이런 플랫폼 기반의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가 이제 BTS랑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좀 수월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메타버스 그 플랫폼 기반의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이야기를 되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를 구분했을 때 과연 진정이 우리가 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뭐 특정 플랫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하고 뭐 사례도 만들고 다양한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더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광고 마케팅 시장에서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 단계일까라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고민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 돈을 쓰는 이제 브랜드 마케터라고 할 수 있는 광고주들이 보통 이제 메타버스 마케팅이라고 이제 화두가 올해 진짜 상반기부터 작년 코로나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정말 딱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질문은 당연히 제페토에 우리 브랜드 채널을 구축하면 메타버스 마케팅 하는 건가요? 메타버스 마케팅이 맞나요? 브랜드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잘 제작하면 메타버스 마케팅이 맞나요? 국내 브랜드 중에 실질적인 성공 사례는 없나요? 물론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례들이 이제 제페토도 아직은 국내 트래픽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광고회사가 실질적으로 광고적으로 트래픽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로아스를 그러니까 ROI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글로벌과 동남아가 연계된 브랜드들, 그러니까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관련된 브랜드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이 메타버스 마케팅에 대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그 광, 네. 광고주나 이런 어떤 그 마케터들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은.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라이징 되고 있는 현실의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절대 가상의 소비자가 아니고 물론 이제 데이터 드리븐에서 가상의 어떤 소비자를 다 군집으로 나눠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디지털라이징된 디지털화된 현실의 소비자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마케팅에 있어서는 절대 너무 가상 플랫폼 콘텐츠나 가상 이야기로만 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충분한 이 노출 효과나 도달이 발생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어떤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이 분명 선도적이고 브랜드 리더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요즘 소위 말하는 바이럴 효과나 아니면 어떤 그 구매 전환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 그 지향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술이 많아지고 아까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 AR에 대해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캐즘을 벗어난 그 기술들이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마케팅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제 감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뭐 다양한 유튜브 사례나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제 메타버스를 굉장히 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작게나마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이 뭔가 광고 마케팅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요런 포인트가 좀 중요했구나. 메타버스라고 하면 조금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들 외에도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제 제가 실무에서 느꼈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대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매경에 이제 이런 칼럼을 하나 썼었거든요.
메타버스에 탑승한 부캐, 가상 넘어 현실 광고 모델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캠페인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 되게 좀 좋은 사례로 많이 언급이 돼서 이제 제가 칼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꼬깔콘과 매드몬스터라는 가상 아이돌이 연합한 그 캠페인 사례를 보면서 메타버스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아직은 여기까지구나. 또는 이제 이 다음 스텝은 뭘까? 이런 어떤 과제를 찾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드몬스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매드몬스터. 네. 대부분 요즘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매드몬스터라고. 매드몬스터 팬클럽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이 팬클럽을 포켓몬스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포몬이라고 합니다. 포몬. 아마 자녀분들 계시면 물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매드몬스터, 메몬 뭐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데뷔 후 3년 동안 전 세계 플랫폼 디지털 싱글이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그룹입니다. 게다가 포브스가 선정한 천재 작곡가 범도와 환상적인 호흡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뮤직 방송, 엠넷이라고 하죠. 엠넷과 그다음에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데 실제로 출연을 했고, 음원 차트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신곡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실제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조회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독성 있고, 특히 이제 MZ 세대에게는 거의 굉장히 핫한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그러니까 BTS 소속 빅히트죠. 해서 만든 이제 플랫폼에도 최근에 입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미 이제 매드몬스터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맥락을 질문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BTS 말고 내가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그 매경 칼럼에서 그런 내용을 좀 썼었는데, 답은 실제로는 이 모든 게 다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원래 이제 이창호와 곽범이라는 어떤 개그맨이 피식대학에 부캐로 참여를 해서 참여형 메타버스인 AR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기에 세계관에 맞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필터 기반의 가상 아이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스노우랑 협업을 해서 이 매드몬스터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는 이 필터를 쓴 채 콘텐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포몬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팬덤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고 정말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현존하는 개그맨이 가상의 세계에 와서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유튜브 피식대학을 가보시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Z세대가. 이들이 느끼는 어떤 메타버스는 뭔가. 정말 가상과 현실이 오가는 어떤 이야기. 이창호라는 어떤 개그맨이 캐릭터 페르소나를 4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악회의 어떤 번영회장으로 또는 어떤 방송국에 있어서 어떤 본부장으로서 그 다음에 재벌 3세 데이트남으로서 세계적인 아이돌의 필터를 쓴 가상 캐릭터로서 MZ세대 입장에서 어떤 가상세계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그것들에 더 몰입하고 더 반응하고 가상세계를 왔다가 갔다가 계속 소통하는 거고 더 열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코갈콘이 이제 스낵 1위 브랜드이다 보니까 결국 많은 마케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수 브랜드는 결국 끊임없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게 넘버원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넘버원 코갈콘 브랜드랑 글로벌 가상의 넘버원 아이돌 매드몬스터와 매며든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매드몬스터에 스며든다. 이런 것들을 줄여서 매며든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참여형 메타버스를 통해서 코카콜을 이야기하고 놀아보게 해주자. 아까 제가 그 메타버스 정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가상의 세계랑 현실의 세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 메타버스 마케팅에서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있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캐즘을 벗어나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마케팅적으로 더 참여하고 그것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일어나려면 그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플랫폼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줘서 자 오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플랫폼에 뛰어들 수 있는 놀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도를 했었고요. 이 매드몬스터가 운 좋게 저도 이제 가서 샌드박스 가서 이제 제발 우리랑 함께 하자. 이런 얘기도 막 해 가면서 최초로 저희 꼬깔콘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캠페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계속 오가는 형태의, 가상과 현실을 계속 오가는 형태의 캠페인 구조를 저희가 플래닝을 해서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광고 모델이 됐는데, 실제 5개 광고를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보통 이제 아이돌 하면 실제 현실에 와서 지하철에서 다 아이돌 그 5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캐릭터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상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라고 이제 브랜드 자체가 그것들을 몰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실제 컨텐츠를 만들고 실제 이제 제품화까지 가면서 가상과 현실을 계속 오가면서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먼저 1단계를 좀 보시면, 이제 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가상 캐릭터고 뭐 필터나 이런 컨텐츠인데 왜 디지털이나 SNS에서 런칭을 먼저 하지 않고 5개 같이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많이 받았었어요. 특히 이제 홍대나 삼성 일컨대처럼 MZ세대가 가장 많이 유동 지역을 저희 집행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출발을 그냥 한 거죠. 계속 이렇게 플랫폼적으로 SNS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통합적인 경험을 줘야 된다. 특히 이 가상 캐릭터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구현이 됐을 때 어떤 브랜드나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진정성, 그 다음에 몰입감, 놀라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에 실제로 저희가 저런 형태의 광고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자체를 찍어서 SNS상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실제 보이지 않았던 60억의 포모원의 팬들이 여기 보시면 가서 이제 호스트에게 실제 이 팬들하고 소통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합니다. 아니면 뭐 실제 매드몬스터 제이홉과 네, 우리 팬 인기 스타 뭐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약간 시대가 갔구나라고 느꼈던 게, 설마 이거 가지고 우리 폼원들이나 아니면 팬들이 인증샷까지 올려주겠어라고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떤 PR 이슈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시절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올려주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가상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되게 핵심이구나 하는 포인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검색이나 아니면 이 매드몬스터 꼬깔콘 검색을 해보시면 그들만의 놀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해시태그 버즈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처음부터 저희는 사실 어떤 콘텐츠도 아직 런칭하지 않고 단지 우리 모델이 돼서 뭐 고마워 축하해 꽃길만 걷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나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본 건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면 이 가수들의 어떤 비주얼 있죠. 이게 다 저희가 이제 인쇄 광고도 찍고 영상 광고도 찍고 하면서 2차, 3차 필터를 다 작용을 하면서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작용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팬들이 포스터나 이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작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카페나 이런 데 막 인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뭐 줬다는 등, 뭐 온라인상 이런 걸 봤다는 등,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는 등,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단계.
실제로 이제 이것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핵심은 이 뭐죠? 매드몬스터에 대한 어떤 가상 스토리 중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힘을 냈고 결국은 글로벌의 대표적인 아이돌이 됐어. 뭐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MZ세대를 응원하고 넘버원 브랜드로서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연관성을 할 수 있는 Let's Go Eat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MZ세대를 응원하는 Let's Go Eat 영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형 브랜드랑 콜라보를 할 때 하는 그런 전형적인 느낌을 좀 저희가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가상 캐릭터의 가상 아이돌의 정말 진심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드몬스터의 세계관, 가상 세계관에 헛소리인 듯 싶으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영상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에서 사운드가 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보실 텐데, 컨텐츠 반응이 진짜 좀 뭐랄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굉장히 큰 반응이 많았습니다. 댓글이 정말 저희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정말 몇천 개, 몇만 개, 몇만 개까지 됐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업데이트까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세계관에 대한 진심인 브랜드 고마워, 광고 마케팅 잘한다, 뭐 이런 댓글이 뭐 한두 명이 쓸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게 써주니까 저희도 이제 브랜드도 좋고 광고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품화까지 갖고 SNS나 어떤 콘텐츠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제품까지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온 거죠. 가상의 어떤 캐릭터들이 현실로 돌아와서 맞춤 세계관으로 더 만들어간 거고요. 재미난 포인트는 이제 이런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AR 기술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뭐 필터 써서 인증샷 올리는 건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마케팅까지 오게 됨에 있어서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보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를 뛰어넘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분명히 같이 돼야 된다. 결국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마케팅적으로는 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라는 게 플랫폼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코갈콘이 워낙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 매드몬스터 필터가 있거든요. 스노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되고 웃긴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해시태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보시면 강아지, 뭐 어린애, 꼬마애, 그다음에 노인 할 것 없이 이 필터를 통해서 이 콘텐츠 캠페인에 계속 몰입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해시태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캠페인 성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량적으로는 이제 조회수 컨텐츠를 보고 인게이지먼트 참여하고 확산하는 어떤 2차 확산까지 약 1100만 정도 나왔고요. 오가닉 바이럴이 버즈량이 작년 대비해서 확산량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캠페인을 하고 이제 많은 그 캠페인을 하면 버즈량이 5%에서 10%만 늘어도 정말 잘 된 케이스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더 빅데이터 솔루션을 분석을 해보면 코카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버즈량은 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래킹 중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제품들도 MZ세대한테 1시간 만에 다 매진되고 이제 더 저희 같은 어떤 브랜드 마케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 결국 이제 매출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정성적으로는 MBC 공중파 뉴스에도 이 사례가 나왔어요. 뭐 알고도 소화가 좋다. 그 다음에 어떤 매경이나 그다음에 각종 컨텐츠에 대한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신반의했고 단순히 어떤 유튜브의 어떤 가상의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필터 쓴 이제 이렇게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부캐 열풍이나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AR 필터 같은 것들이 조금 과거보다 많이 보급이 돼서 그것들을 단지 저희 스토리를 더 엎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모든 것들 종합해서 이제 어떤 캠페인에 있어서 저희 마케팅에 있어서 조금 리디자인되는 포인트가 뭔가라는 것들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요. 결국은 메타버스의 어떤 정의의 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가 다음 단어로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사실 더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은 현실 가상세계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좋은 기술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현실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보급이 되고 유용성이 있고 캐즘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접근성도 좋아지고 재미있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장이 되어야 그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활동이 일어나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이 개념하에 답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메타버스 마케팅을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물론 IMC 측면으로 어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의 공략을 할 때 제페토나 아니면 이브랜드 같은 그런 플랫폼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이지만 좀 더 나가서 좀 더 대중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메타버스 정의처럼 현실과 가상세계가 통합적으로 브랜드 경험이 돼야 된다. 결국은 여기서 요약한 것처럼 어떤 기술화 플랫폼은 계속 발전할 것 같고요.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더 진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놓지 말아야 될 거는 현실과 가상을 뛰어넘는 어떤 통합적 브랜드 경험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정말 너무 근본적인 답이지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현업에서는 어떤 플랫폼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제페토를 뭐 광고주나 아니면 실제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보시면 무슨 뭐 좀 쉽지 않거든요. 이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랜드가 조금 더 진심으로 몰입을 할 경우에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디지털 시대로 갔다라고 해도 아직 저희 같은 광고 마케팅 시장에서는 굉장히 노출 위주로 캠페인을 측정을 하고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플랫폼 기반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노출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인게이지먼트 양에 따라서 2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를 고려한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 메타버스나 AI가 결국 만날 것 같거든요. 만나고 유저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어떤 그 디지털상 모든 아까 뭐 로고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상 모든 흔적들이 다 결합이 돼서 어떤 통합된 뭐 부정적으로는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드리븐의 마케팅에 있어서 전형적인 어떤 그 통합된 플랫폼의 마케팅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 발전을 계속 따라가면서 너무 빠른 기술보다는 조금 더 대중성 있는 기술을 갖고 새롭게 통합 브랜드 컨텐츠를 계속 경험하는 게 지금 어떤 마케터가 지향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 꼬깔콘 사례가 보실 때는 되게 이것저것 잘 믹스된 포인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더 고객 관점에서 브랜드가 더 몰입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짜서 실제 이것들을 액션까지 유도시키는 설계는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술 기반의 어떤 스토리텔링까지 접목시킨 사례를 많이 개발을 저희 현업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